문제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정답이 4번.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가 소멸사유입니다. 대리인 된 이후에 대리인이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뭐죠? 성년 후견 또는 파산한 경우 이때 소멸사유입니다. 그래서 무슨 후견은 아니다. 한정 후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 아니라는 것 하나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네, 7번 갑니다. 7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자, 무건대리 추이는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뭘 기억하세요? 네, 1번을 갖다가 뭐 하게 되면 추후로 인정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거슬러 올라가죠. 이때 뭐를 또 같이 기억하세요? 2번 추인도 같이 묶어서 기억할 것. 확정, 무효, 추인은 뭐죠? 원래는 효력이 없죠. 그런데 이제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한 것으로 보죠. 이건 언제부터고? 처음부터. 이게 불확정 무효 추인이 무건대리 추인이고 확정 무효 추인이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 자, 그래서 같이 기억하십시오. 7번은 2번이고요. 다음 8번. 효과가 뭐 하지 않는 것? 확정적이지 않는 것. 그럼 뭐 고란 얘기예요? 원에서 1번과 몇 번 고란 얘기예요? 3번 고란 얘기 아닐까요? 자, 미성 대량에는 뭡니까? 본인의 숙권을 받은 미성 대량이 그게 함정이에요. 몇 번? 4번이죠. 뭐는? 기억은? 확정 뭐예요? 위효죠. 이게 바로 유권대리 아닙니까? 유권대리. 자, 이 매수인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확정 무효 무건대리 법률행위 불확정 무효 탈법행위 확정 무효 허가제 토지 매매 네 불확정 무효죠. 네, 기억 쓰면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8번은 5번. 다음 10번 9번. 9번은 추인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이죠. 9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미성년자는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권은 있어도 추인권 없죠. 미성년은 뭐가 된 다음에? 성년 된 다음에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미성년 상태 옆에 계신 누구는? 법정에 당연히 무슨 권이 있다? 추인권 있죠. 또 취소의 상대방은 최초 계약한 원래 상대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10번. 조건, 기한, 설명 중 옳은 거. 정답은 5번. 자, 뭐 5번 알아서 맞춘 건 아니겠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5번이니까 정답 5번. 그렇게 답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은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조건부 권리는 그것도 로쿠 거처럼 열거된 것들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랬죠. 네, 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뭐도 되고 보존도 되고 뭐요? 담보로 할 수 있다. 149조가 되실 거예요. 1번 지문 담보로 할 수 없다. 틀렸고. 다음 2번은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법률 행위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는 원칙입니까? 네? 2번은 언제부터요?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특약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세 번째는 계산 문제죠. 조건이 이미 성취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조건이 무슨 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조건 없는 범위 나와야 되겠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양쪽에 놓고 중에다가 발생하면 되는데 발생.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되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고,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시키는 게 뭐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플러스죠. 정지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시키는 거 플러스죠. 또 발생시켰다가 성취되면 끝내는 게 뭐예요? 해제. 자, 네 번째 거,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죠.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다 무효. 그래서 불법 조건 얘기한 것이고요. 자, 5번은 이런 겁니다. 특약을 맺었어요. 뭘 맺었다고요? 이러한 특약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이게 특약을 맺었어요. 자,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약 맺고 그러다가 특약이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네, 특약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뭐 하지 않아도, 응? 특약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뭐 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뭘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이 특약 그대로 뭐 한다? 채무자는 뭘 상실한다? 네? 기한 이익을 뭐 한다? 상실한다. 그럼 언제부터 이건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특약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뭘 해야지?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는 채권자가 뭘 해야 되지? 네, 주장을 해야지 비로소 채무자가 뭐예요?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자, 둘이 약속했어요. 하루 지연이자가, 자, 1일 지연이자가 50만 원이에요. 얼마요? 하루 지연이자가 얼마? 50만 원. 그러면 요 비에서 요 시까지 오는데 한 15일이 걸렸어요. 며칠? 15일. 그럼 15일 곱하기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네? 75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 750만 원 지연 이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채권자는 어디를 찝어야지 750만 원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여기 특약해서 기한이익 상실 해놨잖아요. 요거 발생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한이익 상실됐으니까 돈 안 갚으면 뭐가 붙는 거예요? 지연이자 붙겠죠? 그럼 채권자는 어디라고 주장할 거예요? 채권자는 여기를 주장하겠죠. 네? 그래서 뭐 받아요, 그거?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자는 어디를 주장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여기 채무자는 네가 말을 해야지. 채무자는 여기를 얘기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얼마나 안 주겠다는 거야, 채무자는? 지연이 안 붙는다는 얘기지요. 채권자는 여기 주장하겠지. 채무자는 어디 주장하고 싶어? 이건지 분명치 않으면 법원에서는 어디를 잡는다면 여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어디 잡는다고요? 무슨 권적? 성권적 뭐다? 기한 이익 상실로 잡는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기한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채권자의 채무자요? 채무자 추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째보면 여기가 맞으면 정지조건부. 무슨 조건부요? 정지조건 기한 이익 상실이고 여기를 찝어대면 어떻게 된다? 무슨 건?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채무자한테 어느 게 유리한 거예요? 특약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가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이익 상실된다. 여기가 유리한 거야. 특약 발생한 다음에 채권자가 말을 해야지 기한 이익 상실된다. 어디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말을 해야지 기한 상실. 이때부터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는 어디를 하고 싶겠어요? 여기 하고 싶겠지. 그래서 이때 하면 뭐가 된다나 여기 정지 조건, 기한 이익 상실이고 여기를 치게 되면 무슨 건?
말을 해야 형성된다. 그래서 무슨 권?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여기가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세요? 10번은 정답 몇 번? 5번. 다음 11번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1번은 정답이 1번. 지상권이 뭐라고요? 본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요? 물건 분류가 이렇게 되잖아요. 본권 다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무슨 물건? 제한 물건 나누죠. 그럼 제한 물건에 뭐가 있어요? 사용 수익권 들어오는 게 뭐야? 전이 있고 담보 물건에 뭐가 들어가요? 네, 유질저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상권은 뭐다? 본권이다. 2, 3, 4, 5 잘 읽어두세요. 2, 3, 4는 간수법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들. 다음 12번 갑니다. 12번은 정답이 4번. 자, 법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조정 절차가 들어가죠. 무슨 절차요? 자, 공유물은 자, 분할 청구가 자유죠. 지분 처분도 자유죠. 그럼 공유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일 좋은 게 뭐 해보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죠. 자, 협의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현재의 물건을 쪼개는 거죠. 현재 물건을 뭐 하는 것? 쪼개는 거예요. 현물 분할하기로 서로 뭐 해서 합의를 해서 나중에 등기하겠죠. 어느 때 취득해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이건 법률 행위죠. 그죠? 자,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어디로 간 거예요?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이제 판결 전에 조정 단계가 들어가요. 무슨 단계요? 네. 조정 단계에서 조정관의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뭐 하기로 현물 분할하기로 뭐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가서 뭐 하는 거죠? 등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취득한다? 똑같이 본다는 얘기, 등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법원에 왔다 할지라도 이 조정도 안 돼. 법원에서 뭐 해버려? 그러면 이제 판결하겠죠.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유물 뭐예요? 분할 판결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쪼개하라. 현물 분할 판결을 받아서 등기합니다. 어느 때 취득한다? 응? 판결 뭐다? 확정시. 이게 바로 무슨 판결이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그래서 12번 법률 행위인 것 아닌 것 나오겠죠? 다음 13번 아까 했었습니다. 13번은 몇 번? 3번 합의 해제.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손배도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아까 있습니다만은 제3자는 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자, 합의 해제. 해제 가지고 말 만들어 보세요. 해제 뭐가 있을까? 응? 아까 해제 조건이 있었죠. 해제 조건. 가비울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번 시험에 안 되면 도로 내놔라. 네? 그러니까 뭐야? 불합격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 거야. 그럼 소유권 넘어간 상태죠. 근데 합격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겠죠. 그러면 자동 복귀입니까? 다시 말소 복귀입니까? 응? 자동 복귀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두 번째, 그 이제 해제 조건 성취가 되면 소유권 복귀는 언제 복귀? 자동 복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법정 해제를 했습니다. 소유권 언제 복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네,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합의 해제에서 소유권 언제 복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야. 무슨 복귀요? 그러니까 해제가 들어가면 자동 복귀다. 해제 조건 성취 소유권 복귀 언제 복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 법정 해제 소유권 복귀 언제 복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 합의 해제, 소유권 복귀, 언제 복귀? 말소 복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단어 들어가면? 해제 들어가면, 해제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자동 복귀. 그러니까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청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죠. 단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14번 비틀어낸 겁니다. 14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201조, 202조, 203조 가서 반드시 정리한다. 그러면 이 목적물 멸실 훼손 있잖아요. 훼손 있잖아요. 그러면 202조 가면 소유사가 있는 점유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란 말이에요. 자주점유. 소유사가 없는 게 뭘까? 기본서 뒤에 가면 뒤에 전부 다 정리된 것들이 있죠. 항상 기본서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예쁘게 정리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가만히 가서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썼던 이야기가 거기 다 있어. 거기 뭐 여기 있네. 그냥 막 여기저기 쓰지 말고 가서 한번 다시 그것만 뜯어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자주는 소유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가 유효하다고 믿었다. 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인은 타주는 항상 돌려줄 의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주점유는 여기 자주는 선의와 악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선의는 뭐고 그냥 현존, 악의는 전배상 차이가 있잖아. 근데 무슨 점유는 선의, 악의 관계가 없이 뭐 관계없이 전부 다 뭐예요? 전배상해야 돼. 그게 뭐할 실익이 없어. 여기는 선의, 악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거기 점유자 비용 상환청권 원래 있었는데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질문은 뭐다? 아는 게 아니고 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만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조 소유사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타주할 땐 뭘 기억하라? 임차인. 그래, 임차인은 뭐 관계없구나. 임대차가 유효하다고 믿었든 안 믿었든 전배상 202조 그 원조를 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원래의 조문을 한번 뭐 해본다?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14번은 4번. 1.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까지 들어가죠? 선의가 들어가야 돼요. 점유 침탈자 특별승계인 점유자 반환 청구권 특별승계인은 선의일 때는 204조를 못 던지고 악일 때는 던진다. 동산 선의 취득은 당연히 악이는 안 되겠죠. 5번째 과세 수취권 선의는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이는 안 되겠죠. 네, 15번 정답 4번. 204조 직접 점유자 의리 뭐 했습니까?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병한테 뭐 했어요? 인도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뺏겼습니까? 안 뺏겼습니까? 뺏긴 거 아니죠? 근데 가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대요. 예를 좀 뭐 있을까요 이게? 네, 4번 딱 보는 순간 튀어나와야 돼요. 무단전대. 무슨 전대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물권 소속이다. 맞아요? 임차권은 채권 소속이다. 네, 소유권은 본권이다. 임차권 본권이다. 아니야 또?
본권은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다. 그럼 을은 무슨 점유가 되고요? 직접 점유가 되고 이 사람은 간접 점유가 되죠. 그러니까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간접 점유권이 있고 을은 본권 임차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을이 누구 동의 없이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여기다 뭐 했다 전대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는 전대를 갑의 동의 없는 전대를 포장해서 무단전대라고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전대요? 네, 무단전대는 불확정 무효이다. 맞을까 틀릴까? 네. 본인이 허락하면 유효, 허락 안 되면 무효, 따라서 불확정 무효다. 아니에요. 무단전대는 뭐다? 자기들끼리는 퍼펙트 유효한 거야. 단 이거 가지고 갑한테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을이 얘한테 넘겨줄 때 뺏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라고요. 그럼 몇 조를 못 건드려 이 사람은. 이 갑도 뭐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몇 조 못 쓴다. 점유물 반환청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갑의 눈에는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예요. 무슨 점유? 간접 점유자가 쓰려면 직접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사하지 마세요. 본권 있잖아요. 본권 몇 조? 소유물 반환청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던져가지고 다이렉트로 나한테 갖고 와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소유물 반환청권을 던져서 나한테 달라면 안 되죠. 1차적으로 누구한테 안 되면 그때 2차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단전대했을 때 갑은 병한테 몇 조는 안 되지만 204조를 던질 수는 없어도 몇 조를 통해서 이런 걸 보고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단전대 얘기한 거예요 지금. 15 몇 번은 4번. 그래서 15번에 1번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을이 갑을 기망했죠. 침탈 아니죠. 그럼 204조 못 던지죠. 세 번째는 을이 침탈한 후 1년 내 반환청권 청구해야 되겠죠. 침탈해서 몇 년? 1년. 다섯 번째는 선의의 특별 승인일 때는 204조 못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번은 204조를 겨냥한 겁니다. 몇 조요? 204조하고 210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16번 틀린 지문은 3번. 시효 취득자가 등기하기 이전이라면 소유자는 실세에게 점유란 부당 청구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번은 정답이 3번. 왜 없을까요? 20년 완성됐으니까 등기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효과가 어떻게 돼요? 점유 스타트 B 20년 C 등기 소유권 취득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 하면 그동안은 불법 점유네. 말이 안 되죠. 그동안 점유가 무슨 점유가 돼요? 적법 점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하죠. 등기하게 되면 그럴 위치 있는 사람한테 지금 3번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는 뭐예요? 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17번 정답 틀린 것 1번. 몇 번이요? 과반수로부터 연결된 누가 있다는 거죠? 과반수 연결돼서 임대차 했어요. 그래서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 소수 허락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관리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죠. 이때 소수가 이 점유자한테 아무것도 동의 못해요. 첫 번째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환 안 됩니다. 그럼 소수가 점유자한테 내 뭐만큼 지분만큼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노타치야, 노타치. 무슨 금지? 접근 금지야. 그러니까 소설은 누구한테만 가야 돼요? 과반수한테 가서, 자, 보증금을 내 지분만큼 주시오. 보증금을 내 뭐만큼, 지분만큼 안 됩니다. 보증 부당이득이 아니죠. 돌려줄 거잖아요. 이게 뭐만? 네, 차이만 내 지분만큼 달라면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고 뭐예요? 소수 지분권자 이야기입니다. 17번, 1번. 자, 18번. 법정 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것. 자, 18번 법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림. 어떻게 그림 그려야 돼요? 네? X. 그 다음, 같다. 그 다음 뭐죠? 다르다. 해놓고 출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을 때 아무것도 없다, 다르다. 이때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법지가 없다. 여기도 뭐가 없다. 그럼 기억지문은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일생할 정도까지 건축이 됐으니까 토지 건물이 같다고 보여지네요. 네, 니은은 뭐죠? 여기죠? 아무것도 없었다가 건물 축조했잖아요. 뭐가 없어요? 법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디귿이네. 무슨 저당?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공동저당. 처음에 토지에도 있었고 뭐도 있었다? 저당권이 몇 개가 있었어요? 2개. 법지 있어요, 없어요? 법지 있어요, 없어요? 이쪽 갔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건물이 뭐가 됐어요? 건물이 뭐가 됐어요? 철거됐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은 있지만 건물이 뭐가 됐으니까? 철거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철거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네. 저당권이 몇 개 있다가 2개 있다가 하나 빠져나갔네. 그래서 법지가 없다. 아셨어요? 마치 뭐랑 같을까요? 요거랑 똑같아. 어디랑 다 같다고요? 건물이 철거됐잖아. 빈 토지 저당권 하나 있었다. 그러다 다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지문 뒤에 뭐가 붙어 있다? 법정 지상권은 없지만 경매 당시 같다면 일괄 경매가 기다리고 있다. 어디 지문에요? 디귿지문에. 자, 근데 오늘 보니까 토지 건물이 있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다. 같았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태죠. 토지 있는데 건물이 합동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합동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기존 건물에 건물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붙여서 또 하나 만들었다 이 얘기죠. 그럼 저당권 날아간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법지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시세요? 공동저당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토지도 저당권 건물도 2개가 있었는데 철거가 됐다 그러면 건물이 날아간 거지. 뭐 밖에 없는 거야. 빈 토지 저당권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법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거기다 건물을 신축했지. 그럼 저 위치로 갔다 하면 말이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 저당권 있다가 건물 신축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뭐 하다면, 같다면, 일괄 경매, 토지 경매, 거기까지 생각이 쭉 뭐라? 연결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요점 가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제 지문이 슬슬 길어질 거예요. 어딨어요?
그럼 몇 개를 포기하시고 40개 풀생하지 말고 버리는 게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지문을 길게 한번 내봤더니 시험 보다가 막 푸념들어요. 왜 이렇게 기냐고. 그건 하수야. 왜? 똑같은 상황인데 푸념하면서 푸는 사람하고 그래도 뭐 답이 뭐 있으니까 있겠지 하고서 뭐야? 몇 개라도 풀자 하고 이렇게 마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플러스 내 말씀이 확 달라지는데 자꾸 다 먹으려다가 뭐 결국은 먹지 못하죠. 지문이 그러면 나중에 읽을까 못 읽을까? 못 읽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럼 많이 포기하는 게 좋아. 한지 얼마 되지 않고 힘들어. 그럼 뭐예요? 20개를 포기해. 몇 개 가지고 승부 건다? 20개. 근데 내가 그때 지금까지 공부한 게 20가지 되겠습니까? 그럼 목표 잡으세요. 그럼 몇 개? 30개 잡으세요. 그러면. 몇 개 잡고서? 그럼 10문제 뭐 한다?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패스해놓고, 긴 거 빼놓고 끝까지 읽어. 그 남은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잘하려고 그냥 무난히 그냥 뭐야? 그냥 가는 수가 있어 없어? 그냥 쭉 읽다가 시간 모자라면 이거 10문제 모자라. 앞에 거 10문제 다 맞췄는가? 그것도 물음표야. 그럼 결국 20개를 찍는 거야. 그럴 바에 10개를 뭐 해버리고 지금 배에 구멍이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물건 버려야 안 버려야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0문제를 뭐 하고? 버리고 30개 가지고 승부를 건다. 근데 전 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내가 힘이 없을수록 뭐 한다? 많이 버리는 게 좋아. 패스하는 게. 그럼 학교론 20개, 민법 20개 가지고 40개 가지고 쭉 하고 문제를 풀고 시간 남으면 또 사실 10개 풀고 나머지 20개는 뭐 한다? 긋는다. 그럼 훨씬 더 점수가 높으려니 높아요. 근데 점수가 안 되는데 학교론도 그냥 끝까지 풀고 잘 풀고 민법도 다 풀다가 결국은 결과는 다 망그러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할 때 뭐 한다? 이렇게 좀 패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 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디귿도 마찬가지 무슨 저당이에요? 공동저당.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차 과목에 뭐 없다? 공법 없다. 그냥 그렇게 해버려 나중에. 근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막 항의를 해. 여기 있네요. 그래도. 어느 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저당이 나오면? 같았다. 법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다 건물이 멸실됐어. 그거 없지. 그러면 빈 토지에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다 건물은 뭐 했습니까? 축제했으니까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뭐 하면? 같다면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일괄 경매 하더라도 토지만 입장권이 있지 건물은 입장권이 없고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니까 하기 싫으면 뭐만 경매할 수도 있어.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철거가 될까 안 될까? 건물 철거가 돼 안 돼? 이것도 까먹었잖아. 법지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 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건물 어떻게 된다? 철거돼야 돼요. 연결하는 얘기예요. 디귿. 그래서 건물 멸실인지 건물 합동인지 그걸 또 뭐 한다? 구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맨 밑에 미음.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뭐 했다? 동일시에 속했다가 저당권 시로 매각되기 전 건물이 이제 팔렸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당시? 설정 당시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놓고서 보면 답이 나오잖아. 공식. 법정지상권 동식은 여기에 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그럼 리얼은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같았잖아. 그 건물 달라지더라도 뭐하다? 법지는 계속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18번, 2번. 19번, 2번. 몇 번이요? 유역지, 처분시, 수반배수는 무효가 아니죠. 뭐죠? 주정관계 3가지 얘기하세요. 19번 주정관계 3가지 얘기하세요.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데려가지요. 그게 바로 뭐야? 수반성. 주된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팽개치고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수반 배제 특양 뭐하다? 유효. 대신 종된 지역권 독립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3번이죠. 19번에 2번. 다음 20번 전세권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5번. 몇 번이요? 자, 존속기간을 몇 년 정했어요?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1번은 최장기를 얘기한 겁니다. 뭘 얘기한 거예요? 최장기는 몇 년을 넘지 않으면 돼요? 10년. 몇 년이요? 그러니까 기준 기간보다 길게 정하면 단축시켜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몇 년 정하면 1년 정하면 몇 년이 그대로 1년이야. 1번은 최장기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양도가 됐습니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전 주인이 지는 거예요? 현재 주인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인이죠. 누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죠. 그러면 목적물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그걸 전세권을 안고 갔으니까 매매대금에서 뭐 했을 거예요, 그거를? 네, 그 제외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 주인이 아니고 누구다? 현재 주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자, 부선물 매수 청구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네, 뭐 얻거나, 동의, 얻거나 뭐 한 경우, 매수하는 경우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상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서 예스하면 갱신되고 설정자가 뭐 하면? 노하면 그때 2차적으로 지상물 들어가죠. 그래서 지상물은 갱노. 뭐라고요? 지상물은 갱신 청구해서 노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부속물은 동매. 뭐라고요? 동의 얻었거나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 지상권은 뭐죠? 갱해서 노했을 때 들어가고 부속물은 동의 얻었거나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 네 번째 질문,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자, 20번과 5번은 물권적 청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청권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반환도 있고 전세권 방해 제거도 있고 전세권 방해 이방도 있고 또 점유권 반환도 있고 점유권 방해 제거 방해방 다 있습니다. 자, 이때 무단 신축했다고 그랬죠. 자, 이때 전세권자는 네, 건물에서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단 건물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철거는 방해 제거일까요? 반환일까요? 방해 제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20번 정답 몇 번? 5번. 자, 21번 정답은 5번. 몇 번이요? 유치권자는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채무자가 있지요. 채무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있죠. 유치권자는 무슨 자예요? 채권자죠. 네, 채무자는 무슨 거 갖고 있을까? 소유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다가 얘한테 채무자한테 뭘 주면 여기다 점유를 주면 큰일 나요. 얘한테 무슨 점유 주고 직접 점유 주고 이 사람이 무슨 점유가 된다? 간접 점유 되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절대 네버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자 허락 얻어서 누구한테?
네. 채무자가 아니고 누구? 제3자를 무슨 점유하는?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만 유치권 인정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절대 네번 오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안 됩니다. 얘는 본권만 있을 뿐이지 점유는 절대 주면 안 돼. 이게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아시세요? 네. 21번은 정답이 몇 번? 5번. 네. 22번 정답은 1번. 몇 번이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으나 무슨 당시? 경매 당시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가 경매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 되죠. 저 끝까지 말을 하셔야 돼.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을 때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같으면 뭐라고요? 캔. 다르면 일가 경매는 안 되고 뭐만 해야 돼요? 토지만. 답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그럼 무슨 권자고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 본권, 지역권이 있는데 그 타인 토지를 점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방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점유하지 않는 사람이 본권, 지역권, 본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 반환 청구권은 없죠. 그럼 저당권 방해 제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방해 제거는 있죠. 근데 뭐는 없다. 점유 방해 제거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한 물권에서 지상권자하고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들어와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소유자 그대로 카피. 점유권 물총이 있고 213조, 14조 다 준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자하고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권 물총은 물 건너갔고 또 본권 가지고도 반환은 요구 못하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있다. 그 얘기예요. 혼자 미친 애가 누구야?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유가 생명이니까 점유만 살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점유권 물총밖에 없지. 유치권 물총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24번 정답 몇 번? 아까 썼네요. 1번이 맞으면 아까 어떻게 되죠? 10억을 채권 최고했는데 10억 플러스 2억이 더 나왔어. 12억이 나왔어. 그럼 채무자는 어디까지만 책임지면 돼? 10억까지만. 몇 번이 맞으면? 아니라고요. 채무자가 어떻게 한다고? 다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등기부에 있는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에요. 그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최고치. 그러니까 12억이 나와도 얼마까지 못 가져가요? 10억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정답 몇 번? 1번. 24번에서는 5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24번에 5번. 후손이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손이 건재당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여전히 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 시 채무가 확정되면서 일반 저당권 전환된다. 그래서 물권법 문제가 14문제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총칙이 10문제고 물권 몇 문제? 14문제가 되고 계약법이 10문제가 있고요. 특별법이 6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자, 25번 갑시다. 계약의 유형. 내 안에 너 있다. 쌍모는 유상이 맞지만 뭐는? 이거 기억나면 되죠. 이거. 예. 저는 몇 번? 2번. 거기 3번에 교환계약은 낙성계약 적혀있네. 저 뒤에 교환 요물이라고 했었잖아요.
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외우지 말고 약정 효력이 생긴다. 똑같다 그랬잖아. 갑을 A, B 약정 똑같아. 단지 매매는 A가 재산권 대금이고 교환은 재산권이고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수익이고 차임. 똑같아요. 자, 26번 정답은 5번. 임대차에서 보증금 지급 약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차임 지급은 요소야. 근데 뭐는 없다? 보증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이 안 들어가고 차임밖에 없으니까 법조문도 차임만 가지고 전제를 하죠. 중간에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임대인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조문이 보증금을 관계없이 뭐만 갖고 놀았어요. 차임 지급만 하는 거 갖고 약속했으니까 중간에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 주인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돈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지 사유일까요? 해지 통고 사유일까요? 해지 사유일까요? 해지 통고 사유일까요? 전혀 달라요. 해지는 도달되면 즉각 소멸하는 게 해지고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끝나는 게 통고야. 통고 거꾸로 해보세요. 고통은 지속된다고. 해지는 즉각 날아가는 거고 통고는 뭐예요? 일정 기간 지내 끝나는 거예요. 임차인이 파산했어. 해지 사유예요? 해지 통고 사유예요? 네? 이게 뭐가 아니고 해지가 아니고 뭐다? 해지 통고 사유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이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이편 물건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해야 안 해야 돼요? 했죠? 중간에 전세권자가 파산했어. 소멸 통고 사유다. 소멸 청구 사유다. 아무 사유도 아니다. 네? 아무 사유도 아니에요. 왜요? 받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파산은 뭐야? 통고 사유가 아니야. 그런데 임차인의 파산은 통고 사유. 왜? 보증금이란 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6번은 몇 번? 5번. 27번. 몇 번 하셨어요? 네? 27번 3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특별법에서 나오죠. 자, 임대차들은 주택 임대차, 상가 똑같아요. 기간 끝났어. 주인은 뭘 줘야 되는데? 보증금 안 줘. 보증금 안 줬을 때 임차는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떤 종류?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지 안 도망가. 주인이 끝난 돈을 안 줘. 임차인 종류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여유가 없는 임차인. 여유가 있는 임차인. 여유가 없어. 오직 그 돈 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주는 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의무 이행. 반대 의무 이행. 그게 뭘까? 변제기, 너변, 나변. 원래는 경매 지르면 내 거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 지체에 빠뜨려 경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택임차인이 지체에 빠뜨린다고 점유를 넘겨주는 순간 대항력, 확정일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는 뭐 하지 않고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 요건이 뭐예요? 아니다. 전세권에서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소 등기 플러스 뭐예요? 목적물 반환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리는 경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특별법에서는 지체에 빠뜨린다고 점유를 넘겨주면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특별법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점유를 뭐 하지 않고, 비워주지 않고, 즉,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 의무, 이행. 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여유가 없을 때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임차인한테 가서 내일 모레 돈 들어오니까 일단 이사 가라고. 그 말을 듣고 뭐 하는 순간? 뭐가 상실됐어? 그럼 기존의 대항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기존의 대항력 확정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뭐 한다? 그걸 뭐 해놓고 기재해놓고 이사를 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한 이유는 주인의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집을 비워주고 이사 갔죠? 이미 주인은 이행지체야. 그래서 이사 간 다음에 임차인이 빨리 뭐 달라.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또 뭐라고 그래? 삐져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등기에다 임차권 등기해놨으니까 이거 뭐 할 때까지? 지워지면 돈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동생 관계가 아니다. 너의 잘못으로 했지 않느냐. 무슨 관계가 아니면? 어느 게 선이행 의무예요? 보증은 말하니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뭐다? 후이행 의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뭐가 없는 경우, 여유가 없을 때는 점유 이전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점유를 빼려면 끝까지 얘기해봐. 끝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단어를 까먹으면 안 돼요. 임차권 등기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해놓고 하면 기존의 대항력 그대로 뭐 한다? 유지시켜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럼 먼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그러면 항변권에서 나오지만 특별법에서 그게 문제가 나오면 답 맞출 수 있잖아요. 이슈 몇 번? 3번.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